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한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지각입니다. 마음은 와 시사계 있어요. 선동여왕 박연미 기자 납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미 대선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시죠. 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화이팅. 지금 유튜브로요. 네. 지금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뚱커벨 걱정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뚱커벨이 아마 이 버스 타고 지금쯤 상암동 정류장에만 내렸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마음은 항상 함께니까요. 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미 대선 뭐 오늘 끝까지 미 대선 얘기로 뭐 채워야 될 것 같아요. 후폭풍이 크죠 지금 뭐 소송전으로 갈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 일단 네. 간결하게 정리해 주세요. 지금 일단 상황을 보면 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도 역전을 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에서는 지금 직전 속보를 보고 오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기고 있는데 우편 투표가 도착을 해서 개표를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그게 없고요. 140만 표가 아직 안 개봉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그 바이든 후보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 두고 봐야겠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 우편 투표로 나의 마법 같던 그 우위가 마법처럼 사라졌다. 예.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모두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현재 상황은 선거인단 확보된 게 바이든이 좀 많죠. 그죠? 네. 264대 얼마예요? 211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270명이 매직 넘버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되는 숫자. 그러니까 지금 264개 얻었는데 애리조나까지 해서 거의 다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6명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바다가 지금 개표가 거의 98%돼 있다는데 네바다까지 6명을 가져오면 270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끝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바다가 지금 중간에 몇 표 얻었는지 요거 속보 내는 거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이 개표하는 게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현재 상황 CNN 기준으로는 86% 개표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예. 해서 여기 미국 메이커 있는 언론들이 다 바이든 편이기 때문에 네. 바이든 후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예. 여기를 확보할 경우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네바다가 될지 예. 니바다가 니바다가 될지 될지. 아직 네. 모릅니다. 네. 하여튼 이 미국이 연방 국가다 보니까 50개 주가 모여서 된 나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투표용지도 다 규격화돼 있고 그렇죠. 똑같잖아요. 네. 그 미국은 투표용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주마다 다 다르다면서요? 투표용지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안 궁금했는데 예. 역시 우리 최일구 선배님 네. 이 기자 선배의 어떤 촉이 대단하신 게 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취재를 했잖아요. 예.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찾아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차남이 투표용지 아빠 찍은 거 요거 찰칵해서 올렸다가 선관위에 고발이 됐어요. 오. 그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후보 이름이 이게 누구 이름인지 영문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예. 히라비에 가림톤. 힐러리 클린턴. 그렇죠. 룩스라이크. 4년 전 대선 때 4년 투표용지가 전 대선 그렇다는 때 얘기죠? 한자로 히라비에 가림톤. 한자로 써 있어요? 한자로 써 있어요. 왜? 이게 뉴욕주니까 맨하탄 선거구에서는 잉글리시를 못 읽는 중국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 이름이 써 있어요? 선거인단 이름이 써 있어요? 그게 그 과거에는 선거인단 이름을 넣는 주도 있고 안 넣는 주도 있고 네. 대통령 이름만 있는 주도 있고 그거 빼고 당만 있는 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몇 개 카운티 그 투표용지를 봤더니 책으로 한 권이에요. 그 각종 후보를 한 번에 다 뽑잖아요. 상원 의원부터 상하원도 시작해서 뽑는다며. 뭐 중앙에 뭐
檢察관, 검사 검찰총장도 뽑더라고요. 다 뽑잖아요. 검찰총장. 그 동네에서 네. 대표할 만한 지역 유지를 한 번에 다 뽑는 건데 거의 그 고3 수험생들 예비고사, 학력고사, 그러니까. 수능 시험 수준이네. 제가 보기에는 사람 이름 모르면 뽑을 수가 없어요. 도람프하고 바이든만 외워도 그 다행이구나 옆에다가 싶더라고요. OCR 카드 표시하듯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연필로 체크해야 되는 데가 있고 네. 우리 컴퓨터 펜 있죠. 네. 그걸로 이렇게 V표하는 데가 있고 꽉 채우지 않은 무효표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메리카 유권자들이 여간 애써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 지금 바이든 캠프가 오늘 승리 선언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금. 시간 동부 시간으로 지금 자정을 좀 넘은 시간이죠. 0시 네. 37분이겠네요. 네네. 지금 우리보다 14시간이 늦으니까요. 지금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자고 있을까요? 아니 못 자죠. 한잔 하고 있겠죠. 둘 다. 한잔 하고 있을까요? 그럼요. 둘이세요? 아니 각자. 각자 캠프에서 각자 자기 친구들하고 한잔 네. 하고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술 한잔 할까요? 일단 안주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주는 상대방일 테니까. 우리가 이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어제 CNN에 나왔을 때 굉장히 잠옷 그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 네. 제가 어제 그 뉴햄프셔부터 개표할 때 그때 표정을 봤을 때하고 만 하루가 지나서 봤을 때하고 한 10년 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는 네. 저이 관심법도 관상도 하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오, 삼국을 트럼프. 오가고 막 고려도 왔다 갔다 하긴 하면서 뭐 트럼프 오늘 관련 기사 보면 소송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패배를 인정한 듯한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이 네, 멋이 지금 이 중한데. 순간 뚱커벨 지각대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네. 아 계셨잖아요. 마음은.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늦어서.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뒤끝 장렬이야. 그럼요. 예. 아유, 지금 뭐 예상한 여기저기 거 막 아니에요? 소송 걸고 있잖아요. 소송 상황 좀 전해주세요. 지금 소송하겠다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저기 다 상하원 선거 소송 사태 여기다 안 써주셨네요. 제가 보냈는데 그래요? 그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소송 걸겠다는 데들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단 펜실베니아에서는 펜실베니아. 개표 중단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미시간, 밝혔고요.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네, 개표 중단 소송을 하겠다. 연방 대법원 가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위스콘신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표차가 1% 포인트가 미만으로 그 초박빙이면 재검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동네별로 보면 굉장히 붙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 이 선거 반대세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경합되는 지역 한 4곳 정도가 개표가 이제 완료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당선자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개표 막판에 뒤집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우편 투표 몰표가 나왔다. 또 대도시 지역에 개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지금 소송 또는 재검표 주장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당선될 가능성 여지가 없어지게 되죠. 마지막에 어떤 뒤끝 장렬이다. 그렇죠. 마지막 이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지금 팩트는 이건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매직 넘버 538명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 과반 남기는 숫자 매직 넘버. 네. 요거를 얻기 위해서 바이든이 지금 264는 된 거고 네. 저기 지금 저 보도 전문 채널로도 나오는데 네바다가 6명이거든요. 네. 네바다가 이제 개표가 거의 완료된다는데 요거까지만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바다는 개표가 중단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단돼 있어요.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 박연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네바다 6명만 가져오면 저쪽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뭐 펜실베니아라든가 이쪽에서 소송을 걸어봐야 별 소득이 없지 않을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딱 270명의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찜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의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고 위스콘신은 이제 재검표이기 때문에 지금 개표가 살짝 남아 있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조지아주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는 역전해서 네. 여기서 두 곳 중 그러니까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중에 한 곳을 하면 더 확실하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의 제기를 법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네바다를 기대하기보다는 바이든 캠프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를 이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가 있죠. 네바다는 개표가 지금 중단이 되고 네, 있으니까.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주 거기가 네. 선거인단이 몇 명 있어요? 그게 이제 15명, 16명이니까 특히 그러면 이제 뭐 매직 넘버를 훨씬 넘겠네요. 넘어서게 되죠. 특히 이제 이 조지아주는 지금 대도시 아틀란타가 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후보의 역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그 바이든 후보가 저희도 방송을 바로 CNN에서 나온 거 해드렸잖아요. 바이든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저 펜실베니아 같은 북부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이유는 어제 시점이에요. 네. 시골을 먼저 깠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겠다. 대도시에서 표가 아마 몰표가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이 맞는 거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스콘신으로 보면은 미러키 브루어스라고 우리도 잘 아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이 있거든요. 그렇죠, 야구팀. 그게 인구 최다 지역인데 미러키나 또는 위스콘신 대학이 있는 메디슨이나 이게 이제 늦게 또 청년표가 집중되는 곳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미시간도 이제 디트로이트 가장 큰 또 자동차 산업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곳에서 개표되면서 막판에 상당히 표차가 좁혀졌고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인데 지금 남아있는 경합 지역 중에서는 조지아주는 애틀랜타, 노스캐롤라이나도 더램이나 채플힐과 같이 청년표가 많은 곳에 지금 막판 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유리할 것 같다. 바이든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도 가고 있는 거죠. 정말 배종찬 소장님 미국을 막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그 주나 도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위스콘신 어디 있어요? 위스콘신 미국에 있죠. 여보세요. 미시간은 알겠는데 위스콘신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청취자 6392님께서 안녕하시죠. 늘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특히 무거운 녀석을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흐흐흐. 뚱커벨의 지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는 너무 차량이 밀리니 저처럼 오토바이를 이용하시길요. 네. 하지만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오토바이가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유튜브로 현재 733명이 지금 좀 줄여졌네. 715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세요. 네. 오늘 저 뚱커벨이 지각해서 시청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선덕여왕이 출연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선덕여왕이죠. 박연미 기자가 지금 시사 이 평론계에서는 거의 BTS급이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아무튼 뭐 평소보다는 유튜브 조회수가 50% 정도 늘어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여기 아래 계시다가 까꿍하고 한번 나와보시는 게. 다음 주는 까꿍 전략입니다. 네, 개편을 앞두고 있다는 점, TBS 라디오 개편이 이제 11월 30날이라는 거 유념들 해주시고. 네. 자 그리고 보통 이맘때쯤 되면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나 이쯤에서는 졌다. 네. 그러면 스스로 손들고 승복 선언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 그래서 모든 세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칭찬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트럼프 같은 경우 계속 소송하겠다는 거고. 법대로 해 이런 분위기죠 지금. 예. 그래서 대법원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럴까봐 트럼프 대통령이 한자락 깔아놨던 게 보수적인 대법관을 서둘러 대러. 임명해 놓은. 여성 대법관 그렇죠. 패러.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일단 현재 그 대법원 안의 구성을 보면 일부 백인 남성 대법관들 가운데는 과거에 그 아버지 부시 때 부시 대통령이 선거에서 초박빙을 달릴 때 그때 변호사로 부시 쪽 캠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분들이 여기 일부 섞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만약에 법원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견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미국이 이 역사와 전통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이걸 거스르고 어색한 판결을 내리면 이 사람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렇죠. 살아남지 못한다. 아무리 저 공화당이 이제 6대4로 앞서고는 있더라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 요기베라. 그렇죠. 네, 옛날에 여기베라죠. 프로야구 선수의 네. 그 명언이죠. 네, 양키스. 그런데 2000년과는 또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보수 대법관이 5명이었고 그다음에 진보 대법관이 4명이었는데 아 9명이에요? 10명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지금 그러면 6대3입니까? 6대3이죠. 네, 6대3인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진보적인 판결을 할 때도 많았고 2000년도에는 그것을 이제 수검표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하나씩 헤아리는 이 재검표는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플로리다
이 주 법원의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동 재검표를 했었거든요. 예. 기계 재검표를 했는데 그것까지 부정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없다. 그리고 위헌을 내리고 엘고 부통령 후보에게 이것을 승복할 의사가 있느냐. 그때 엘고 부통령이 어록을 남겼잖아요. 결단을 내리거든요. 뭐라 그랬죠 그때? 미국 국민들의 하합과 또 포용을 위해서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사탕 하나. 이 엘고의 예. 그 어록까지 다 이건 안겨. 개인의 스타일 성향인데 뚜렷한 지금 우편 투표에 부정 의혹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대법관이 아무리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보수 성향의 여성 대법관을 임명했다 하더라도 이게 결정적인 부정적인 의혹이 나오지 않는다면 판을 뒤엎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매직 남바가 이제 270명이잖아요. 네. 이게 오늘 중요하죠. 매우 그럼요. 중요합니다. 밑줄 매우 몇 개 쳐야 돼요. 270명. 270개 지금 사전 투표 포함해서 1억 명 넘게 네. 투표했다고 하니까 1억 개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어. 밑줄 네, 이렇게. 밑줄 1억 개. 뭐가 중요하다고요? 270 매직 넘버. 네. 매직 넘버 538명의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절반을 넘는 것이 이제 270명. 그래요.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이 역대 선거 보면 이 낙선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시인했다. 네. 그러면 네. 서로 승자한테 전화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게 없는데 보니까 바이든 진영에서는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때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락할 방법을 알 수 있으며 백악관 전화번호를 여전히 갖고 있다. 아. 네. 아이 뭘 쉬운 일 어렵게 해요. 트위터에 올리면 돼. 전화번호 몰라도 돼. 저 박은미 네. 기자 저 백악관 전화번호 있어요? 아 제가 지역 번호가 없어가지고. 지역 번호가 번호는 없어요. 알고 있는데. 미국에 전화해서 114에 문의를 해볼까요? 됐어요. 간결하게 해주세요. 네. 자 상하원 선거도 같이 치러졌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은 51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48석을 가져간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현재 상황에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고요. 하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민주당이 203개, 공화당이 188개를 가져갔으니까 44개는 아직 주인이 누구 건지 가려지지가 않은 상태예요. 예. 하지만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 하는 가정 아래서는 민주당의 하원은 수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도 전문 채널로 미국이 동부 시간으로 0시 48분이고 저희가 애리조나인데 애리조나면 중서부 쪽이니까 몇 시간 냈죠? 한 3시간 냈나요? 2시간 낸다 치더라도 네. 지금 밤 10시쯤인데 예, 한밤중이죠. 트럼프 네. 지지자들이 애리조나주 투표하는데 다 몰려왔네요. 성조기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리조나가 전통적으로는 방산 산업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텃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선거에서 애리조나를 가져갔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 때는 또 이 애리조나가 이 오바마 대통령이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네. 성향 자체가 바뀐 게 이 지역을 이 수성하고 있었던 고인이죠. 이제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 전 또 대선 후보이기도 했는데 심지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았으면 본인의 장례식장에 트럼프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죠. 네. 그 트럼프가 그 고인 존 맥케인 생전에 조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월남전 해군 조종사로 월남전에 존 맥케인이 참전했을 때 네. 포로로 잡힌 걸 가지고 네. 전쟁 무능했기 경우이죠. 때문에 잡혔다. 아, 그래가지고 신디 맥케인 그 부인 네. 네. 맥케인 상원의원의 부인이 이번에 지지 선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바이든 공화당인데도. 이 그렇습니다. 영린을 건드린 거죠. 미국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 애리조나가 이제 공화당 텃밭인데 네. 이번에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이제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50분 돼서 한 시간 더 끝내야 하면 한 시간 더 하면 저희 안 돼요? 가요 이제. 아유 저 밖에 김경래 PD 얼굴 봐요. 울그락불그락 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들께서 저도 유튜브 라디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크크 뚱커벨 언제 오나 보려고 갔는데 선동 여왕의 미모에 놀랐어요. 오늘 보니 배우 최지우 씨 닮았네요. 오. 이거 그냥 있으시면 안 되죠. 네. 청취자분께 사탕이라도 하나 쏴주세요. 자 문자 남기세요. 네. 제가 쏴드릴게요. 자, 배종현님은 일구형님 핑크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커피 주세요. 배종현님 핑크 셔츠 어울린다고 칭찬해고 저한테 커피 달라고. 약해요. 이 문장 사이에 뭔가 조금 더 필요해요. 아, 그래도 MSG 가. 보내드리죠. 네.
PD예요? 아닙니다. 네, 보내드리겠답니다. 밖에서.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